유출 방지 강한 연구에 관해 발표하게 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김용입니다. 이번 논문은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은 되게 간단한데 RPA 디지털 전환이나 기타 등등에서 RPA를 많이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기도 하고 여전히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내부 사용자에 의한, 내부 이용자에 의한 정보 유출들이 되게 많은데 과연 그러면 이 ICT의 발로 스마트한 환경에서 디지털 전환의 환경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함에 있어서 이런 제한적인 환경과 업무의 자동화를 RPA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게 있는데 RPA가 만능 해결책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만능으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RPA를 이 보안적인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RPA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선행 연구들에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패턴을 도출해서 RPA에 적용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목차는 서론부터 해서 기본적인 내부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들, 책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RPA에 직접 패턴을 적용을 해서 도출해가지고 적용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드린 것처럼 여전히 보안적인 측면에서 제일 취약한 포인트는 내부 이용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례가 좀 지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카드사 유출 정보도 있고, 여전히 저희 R&D 측면에서는, 취연전 측면에서는 내부 이용자에 의해서 기술 유출이 될까봐 늘 점점 공부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례들이, 보안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솔직히 출연료보다 민간들이 더 강하긴 한데 PC에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막 8개씩 설치가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만 있으면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또 언급하겠지만 수많은 솔루션들을 막 이렇게 다양하게 내부 기획자들이나 제안사들이나 이렇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내부자들을 위해서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PC에 모험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PC 자체에 할 수도 있고 메일로 나가는 네트워크에서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설치가 돼서 실시간으로 알람 차단들은 잘 된다. 근데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의 PC들을 단 3-4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IPS나 IDS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방화벽에서 들어오는 네트워크들을 차단하고 있고 그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안이나 IT를 조금만 알았다면 실제로 PC에서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네트워크 따로 올라가지 않으면 탐지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등등에서는 월 1회 단위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보시면 PC의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들이라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메일 측면에서도 내부 정보를 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PC 보안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탐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웹상에서 브라우저상에서 DRM 통해가지고 문서가 유출돼도 활용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저희가 종종 보면 암호화돼서 괜찮아 이런 사례들이 나오긴 하니까 그 말이 50%는 맞을 수도 있고 50%는 틀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정보보호팀이나 IC팀 쪽에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이제 도출할 내용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앞에 있는 솔루션들이 PC에 설치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 두 개만 별도로 언급을 한 게 낙이라고 네트워크 어시스트 컨트롤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이 PC에서 최초의 어떤 조직 내 사내망 아니면 뭐 어떤 기관망에 접속을 하게 됐을 때 NAC로 낙으로 이 사용자의 인증을 하고 그 다음 이 앞에서 언급된 뭐 여기서는 4개, 5개 정도 되겠지만 뭐 많게는 여기 NAC에서 뭐 이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되어야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설치될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최초 포인트가 PC에서는 사용자는 낙을 최초로 만나게 되는 이런 접촉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4가지, 5가지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DLP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다 통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배치나 DLP 같은 정보 유출 솔루션이나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면 이제 그 뭐 정보를 차단하거나 외부 저장 매체를 차단하거나 그래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스마트한 환경과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특히 디지털 전환 이러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RPA라는 기술이 있어요. RPA는 뭐 워낙 많이 아시니까 별도로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지만 RPA는 인공지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마치 모든 해결책인 것처럼 다 나오지만 RPA가 실제로 많이 또 적용이 되고 있고 디지털 전환과 업무 자동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최근에는 또 RPA로 보안 쪽 모니터링이나 보안 쪽에 탐지하려는 연구들도 일부 있긴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밑단에서 언급을 해놨지만 RPA 구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칙 기반의 반복적이고 노동 지각적인 업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면 단에서 어떤 반복적인 좌표를 찍어서 따다닥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프로그래밍으로 DB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패턴이나 그 업무상에서 패턴이나 정리하는 툴을 도출하지 않으면 RPA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결국에는 사람이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보면 이 밑단에 보시면 RPA를 대상한 업무 선정들은 되게 정형화되고 디지털되고 단시간에 대량의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부정행위 발생이 가능한 업무나 하여튼 반복적이고 패턴을 도출해서 해놓는다면 24365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존의 솔루션들을 RPA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체계에서 제일 한계가 되는 게 뭐 돈입니다. 돈. 어떤 조직 내에서 사람은 뭐 500명이 500대, 600대, 1000대 PC가 있으니 뭐 한 명이 매일 10대씩, 100대씩 모니터링을 해.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 조직에서 PC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줄 테니 보안 솔루션을 해가지고 사전에 아예 차단을 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월 1회 4, 5 모니터링을 하고 뭐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쪽으로 뭐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인계치 기반을 탐지를 한다. 아니면 이상행위자들의 어떤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뭐 정보 유출하는 그 접근 행위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 다 사후 발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미 정보를 다 빼가고 나서 실제 뭐 보안 솔루션에서 이미 사전에 차단을 해주는데 그래도 그 우회하는 사람들의 이상 탐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연구들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보안 솔루션에서 사전 차단하는 것만큼 효과를 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했던 거는 이상 적어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PC에서 저장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PC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우회하는 사람들 그 패턴들을 최대한 도출을 해서 이거를 RPA에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을 도출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최소한 실시간 알람을 뜨면 저장 PC 정보 유출 방지 소프트웨어의 관리자 모드들은 그 알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 체계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안을 도출하였고, 이 망은 실제 어떤 보통 출연형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망들입니다. 그 방화벽 타고 들어와서 내부 여러 가지 PC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DLP나 PC 저장 매체, 이동 매체, 탐지 프로그램들을 의뢰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만 했던 게 납기 1차적으로 사용자 인증을 하는데 그 인증이 되고 나서 보안 소프트웨어들 실질적으로 하단에 있는 것들 다 탐지를 하는데 그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것만 살짝 우회해주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보안 소프트웨어들을 우회하는 방법들 이 패턴들을 도출해서 적용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왼쪽에 보안 소프트웨어 락이 대부분 PC 기관에서 저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인데 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이러면서 쭉쭉 계속 반복이 될 거고 보안 소프트웨어들은 보안 관리자들은 이 보안 소프트웨어 여기서는 DLP나 뭐 PC 이동 매체 관리 프로그램만 딱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락하고 여기만.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 그 수많은 PC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정치 예외 관용자들 빼고 어떤 사람들이 있나 이상행위가 발생할 수 있나 관리자 모드를 켜놓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출연료만 하더라도 보안팀이라고 있지만 각자 연구활동을 해야 되고 보안 프로그램은 볼 수가 없습니다. 월 1회 보고서 쓰는 게 다고요. 아마 제가 일반 회사의 보안팀이라고 해볼 때 거의 99%가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100%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는 전산실에서 IPS, IDS, 통합 모니터링 체계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위를 도출한 거는 간단히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사람들은 락을 통해 인정을 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까지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쭉 동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IT나 어느 정도 교육을 받다 보면 보안 쪽 교육을 받다 보면 그리고 요즘은 공개된 툴도 엄청 많습니다. 구글링을 하고 어둠의 세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디 회사의 뭐 몇 번째 버전의 패치에서는 대부분 PC는 또 윈도우입니다. 얼마든지 윈도우에 권한 변경을 해서 어디 PC에 어떤 경로를 들어가서 어떤 명령어를 날리면 해당 보안 프로그램이 퓨즈가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윈도우 지금 하단에 있는 것처럼 모든 보안 프로그램들이 어디 쭉 올라가기 때문에 권한만 변경해주면 서비스 상태를 중지나 킬시킬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로도 시킬 수가 있고 이건 자세한 부분은 뭐 시스 인터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해본 툴들인데 윈도우를 파워 유저로 바꿔서 그 다음에 시스 인터널을 파워 유저 권한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보다 좀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급해서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이러면 해킹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리스트 상에 보이는 락이나 보안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킬시키거나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락을 맨 처음 접점에 있는 프로그램을 오프시킬 수 없고 오프시키게 되면 당연히 오프된 사용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유출이 되고 처음에 휴즈를 하게 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중지 상태, 인증을 받아놓고 중지 상태. 모든 보안 그래야 하위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제어 프로그램들 DLP나 기타 등을 오프를 순간적으로 서비스 키를 시켜서 이동 저장 매체로 정보를 빼고 다시 원복을 그 다음 다시 원복을 시킵니다. 내부 사용자들의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사이버 문제 심리나 정보 유출자들의 심리는 한 번 안 걸리면 이 반복을 계속 하게 되고 요거 해놨다고 만약에 네 번째 단계에서 딱 해버리면 며칠 있다가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자기가 이 권한을 변경했기 때문에 윈도우 PC에서는 다시 오프시키면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권한이. 그런 단계를 반복적으로 해서 한 번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자 심리적인 공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실험적인 환경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정 PC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 프로그램에 한정되긴 하지만
이런 패턴을 도출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RPA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 플로우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특정 프로그램의 환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출해 봤는데, RPA를 관리자 PC 내에서 보안 소프트웨어 관리자 PC 내에서 설치를 해놓고, 그러면 매체 제어나 이 RPA를 DB 연결을 락하고, 물론 실험 환경에서는 각각의 DB에 대해서 별도로 빼서 환경을 연결을 해보는데, 락하고 그 보안 소프트웨어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의 DB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기존의 RPA들은 어떤 특정 영역에서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나 DB나 화면 단어를 볼 텐데, 두 개의 DB로 딱 연결을 시켜서 한쪽에서는 락은 당연히 분리되어 있을 거고, 락이 갑자기 오프되어 있으면 당연히 또 이상일 거고, 퓨즈가 되어 있어. 근데 매체제어에서 또 갑자기 온이 되어 있던 오프로 올라왔어. 그러면 사실 사용자한테 바로 알람을 오른쪽 함축을 주는 겁니다. 지금 본 논문에서는 IP만을 대표적으로 해봤습니다. IP만 딱 고출이 돼도 사용자들은 그 IP만 그대로 복사해서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IP만 딱 쳐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만약에 8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각각에게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알람화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다 내리면 RPA는 맞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안 측면에서도 RPA를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기존 이상행위자 내부 정보를 유출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RPA를 통해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RPA를 통해가지고 기존 PC 내에 있는 보안 프로그램들 말고 여러 가지 DB들을 잘 접속을 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패턴들을 도출해보고 RPA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할 수 있는 향후 과제들을 또 도출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